물질의 본질을 꿰뚫는 한 가지 질문, 정수 수수께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 어떻게 100년 동안이나 과학계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는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시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게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입자들의 무게, 그러니까 원자량은 왜 딱 떨어지는 정수가 아닐까요? 이거 되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심오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무려 100년 동안이나 과학자들이 물질의 근본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벽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미스터리를 마침내 풀어낸 한 명의 천재 과학자, 그리고 그의 놀라운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꽤 오래전, 바로 100년 된 화학의 수수께끼가 태어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15년에 윌리엄 프라우트라는 의사가 아주 우아하고 단순한 가설을 내놓습니다. 뭐냐면 모든 원소는 제일 가벼운 수소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원자량도 당연히 1, 2, 3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수여야 한다는 거였죠. 정말 그럴듯하죠. 근데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베르셀리우스나 리처즈 같은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아무리 정밀하게 재봐도 염소 원자량은 35.46처럼 지저분한 소수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결국 프라우트의 아름다운 가설은 폐기될 운명에 처한 것처럼 보였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이 수수께끼가 얼마나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는지 한눈에 보이죠? 1815년에 프라우트 가설이 나오고 나서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학계는 이 소수점이라는 벽에 꽉 막혀 있었어요. 프라우트의 아이디어는 그냥 완전히 틀린 이론으로 취급받았죠. 그러다 1919년, 마침내 이 긴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100년 묵은 미스터리를 풀 실마리는 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바로 첫 번째 단서들입니다. 사실 해결의 첫 힌트는 방사성 원소 연구에서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 수수께끼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본격적인 여정은 다들 아시는 전자를 발견한 노벨상 수상자, 바로 J.J. 톰슨에게서 시작됩니다. 톰슨은 양극선이라는 양전하를 띤 입자들의 흐름을 이용했는데요. 이 입자들을 강력한 전기장과 자기장에 통과시키면 그 길이 휘거든요. 근데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입자의 질량, 그러니까 무게에 따라서 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가벼울수록 더 많이 휘고요. 이론적으로는 무게가 다른 원자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 엄청나게 중요한 연구가 중단되고 말아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프랜시스 에스턴, 그리고 그의 혁명적인 발명품, 바로 에스턴의 원자 저울입니다. 1919년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톰슨의 제자였던 프랜시스 에스턴이 스승의 연구를 이어받습니다. 그는 톰슨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훨씬 더 정밀하고 강력한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바로 질량 분석기입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원자 하나의 무게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재는 원자 저울이었던 거죠. 자, 이 복잡해 보이는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요. 일단 원자로 된 빔을 쫙 쏴요. 그리고 강력한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이 빔의 경로를 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가벼운 원자일수록 더 많이, 더 크게 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무게별로 갈라진 원자들이 사진 건판에 가서 쿵 하고 부딪히면서 각자 다른 위치에 흔적을 남깁니다. 이게 바로 질량 스펙트럼이고요. 이 흔적의 위치가 바로 그 원자의 정확한 무게를 알려주는 겁니다.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에 도착했습니다. 에스턴이 그의 새로운 기계로 대체 뭘 발견했는지 바로 정수 법칙의 탄생입니다. 기억나시죠? 100년 동안이나 과학자들을 괴롭혔던 염소의 원자량, 바로 이 골치 아픈 소수점 35.46입니다. 에스턴의 질량 분석기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밝혀냅니다. 우리가 그냥 염소라고 불렀던 게 사실은 한 종류의 원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화학적 성질은 똑같지만 무게만 다른 두 종류의 원자, 일종의 원자 형제들, 즉 동위원소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었던 겁니다. 질량 분석기에 나타난 첫 번째 염소의 무게는 바로 깔끔한 정수 35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염소의 무게는 놀랍게도 또 다른 정수 37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거였던 거죠. 자연에 있는 염소는 사실 질량 35짜리랑 37짜리가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 둘의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을 내면 바로 그 지긋지긋했던 35.46이라는 값이 딱 나왔던 겁니다. 100년 묵은 수수께끼가 풀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건 이게 염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스터는 계속해서 네온, 크립톤, 붕소, 규소, 수많은 원소들이 사실은 하나의 원소가 아니라 여러 동위 원소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라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이건 뭐 화학 교과서를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정도의 엄청난 대발견이었죠. 이 수많은 발견들을 통해 에스터는 하나의 위대한 법칙을 세우게 됩니다. 이름하여 정수법칙.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개별 동위 원소의 질량은 정수다. 우리가 봐왔던 그 소수점 원자량은 그냥 여러 동위 원소들이 섞여 있는 비율을 반영한 통계적인 평균값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발견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지막 장, 물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인용구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프라우트의 가설은 순식간에 부활했다. 100년 동안이나 틀렸다고 폐기됐다고 생각했던 그 단순하고 아름다운 아이디어가 에스턴의 발견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되살아난 겁니다. 그 골치 아픈 소수점들은 오류가 아니라 그 안에 더 깊은 진실을 품고 있는 통계적 효과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프라우트는 거의 맞았던 셈입니다. 물론 원소들이 수소 원자 그 자체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지만 모든 원소는 양성자와 전자라는 공통된 기본 재료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요. 그의 직관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정수 법칙에도 아주 흥미로운 예외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었던 바로 그 원소, 수소였습니다. 수소는 왜 예외였을까요? 그 이유는 수소의 원자핵, 즉 양성자가 다른 원소들처럼 여러 입자가 똘똘 뭉쳐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고유한 입자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 독특한 구조 때문에 수소는 딱 1이 아니라 1.008이라는 미세한 소수점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예외 덕분에 우리는 물질의 구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된 셈입니다. 에스턴의 발견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무심코 보는 평균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다양하고 복잡한 개별적인 진실들을 가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과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수많은 평균값들 속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진실들이 아직 풀리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